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측동을 그만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확보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28만 명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유예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어젯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4시간 넘는 영장 집행을 통해 특검은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빙자한 무도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 오피스텔에 줄지어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사무실입니다.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결국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 5시 반부터 강제 집행에 나선 특검은 4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특검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당원까지도 당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틀 전 첫 소환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오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9시간 넘게 조사를 마친 한 총재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첨무원 부원장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기억은 있지만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도 건네받은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만큼 특검팀은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 측은 증거가 없는데도 여론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달 구속된 뒤 공개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외래 진료를 요청해오던 김 여사가 결국 병원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휠체어에 앉은 김 여사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구치소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탄 여성이 직원 보조를 받으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여 분 뒤 들어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이 여성.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뒤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속필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 달여 만에 포착된 김 여사의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추정되는 손은 담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는데 김 여사의 모습도 판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김 여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재판에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병원에서 찬 전자발찌의 경우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3대 특검을 별도의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별로 1심과 2심에 각각 추천된 재판관들로 구성되는데 삼권 분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국회 몫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제외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모두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각의 특검에 대한 독립재판부를 1심과 2심에 설치하고 영장전담법관은 별도로 두는 등 총 21명의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실제 정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맡도록 했고 위헌 논란이 됐던 국회 몫은 빠졌습니다.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그러나 재판관 추천 방식이 기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 과정의 촬영 중계 허락,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은 향후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지도부를 거친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거세지는 사법부 압박 속 구체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그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영구 집권, 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라며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법부를 향해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입법 저지와 함께 여론전을 병행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 속도를 올리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정 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 특히 법원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현재 내란 재판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도 올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 지연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형사합의부가 4명이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재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은 내란 재판과 다른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을 맡고 지 부장판사 등 기존 법관들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형사 합의부를 늘리기 위해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의 압박 탓에 다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법원 관계자는 특검 사건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퇴 이유로 거론했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 부인했지만 처음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온 직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에 이어 조 대법원장까지 직접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 의원은 제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과 그 직후 이뤄진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수사 촉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 공작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해 거짓으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2를 재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엔 뭘 걸겠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대통령과 합작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출처 없는 제보에 정부가 놀란 척하고 개딸이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터뜨리는 구조가 지난 공작 때와 같다며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무엇을 걸 것이냐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허위라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장악 저지 등을 위한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았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던 겁니다. 미국을 우선시하면서도 중국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미국 유력 시사 잡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놓고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엔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중 간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던 지난 3일은 중국 전승절 행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전승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차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릴레이 방미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을 좁혔다 아니다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신다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로 가격 역전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가 조속히 나오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놓고도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설명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고위급 협의에서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 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의 올해 첫 기존금리 인하에 힘입어 어제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투자해 넉 달 만에 26%대 수익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1.4% 오른 3,46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만에 역대 최고치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3개월 만에 8만 원대까지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6%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호재가 이어진 날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나 증시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부동산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국내 ETF에 4,400만 원을 투자했고 4개월 만에 26.4% 올라 1,16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인 롯데카드 대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해킹 공격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지 18일 만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960만 명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도 애초 신고한 1.7GB에 100배에 육박하는 200GB, 책으로 따지면 17만 권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액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에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전 금융권의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문제는 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유효기간과 CVC까지 결제가 가능한 중요 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이 중 무려 28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이런 개인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 부정결제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고객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클릭하자 검은 화면만 보입니다. 해킹 사실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궁금한 이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며 서버가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CVC 번호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28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이른바 키인 결제가 가능해 부정 사용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 측은 이런 방식의 결제가 가능한 가맹 점수가 전체의 1.15%에 불과하고 모니터링도 어렵지 않아 실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비밀번호 인증 등 별도의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해 해당 정보를 통한 부정 거래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아니란 대응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보상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보기는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인데 소비자 입장으로서 화가 나는.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며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또 다른 해킹 사건이죠.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윗선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선이 개인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범죄 조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추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섭니다. KT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를 해킹해 억대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사흘 전 체포된 40대 중국인입니다. 피해자들 개인정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범도 나란히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특정 지역 KT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일용직 피의자가 전문적인 해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윗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한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 대해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윗선이 개인을 넘어 범죄 조직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검거는커녕 추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과 별도로 자체 파악에 나선 KT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278명에서 362명으로 추가 집계됐다며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비리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유철환 위원장이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시켜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장 간사에 공무원 자녀를 무상 거주시키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N이 입수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집무실 내부 사진입니다. 집무실 안에 별도 공간이 있는데 한쪽에 안마베드가 놓여 있습니다. 권익위 측은 위원장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 재활 용도로 설치한 거라고 했는데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전문 치료사가 아닌 내부 직원을 시켜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고. 마사지는 출퇴근 전후가 아닌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면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네, 업무 시간에 직원들 시켜서 그거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대변인실에서 다 저기 할게요. 유철환 위원장은 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자녀를 관사에 입주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적 재산인 관사에 자녀가 무상 거주하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점유율이 30대, 40대 정도 아빠 찬스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승객을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해마다 꼬박꼬박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 70대 남성이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승객들이 일으키려 해보지만 남성은 정신을 잃습니다.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기사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버스 기사는 갓길에 버스를 멈춰 세운 뒤 남성이 호흡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2분 가까이 지나고 남성이 의식을 되찾는가 싶더니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기사는 남성을 다시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남성이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한 버스 기사는 119에도 버스 위치를 알려줍니다. 당시 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남성은 버스 기사의 발빠른 응급처치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5년차 시내버스 기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차에 탄 그 손님이잖아요. 뭐라도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버스 기사는 물론 승객들까지 모두 나서 내 가족 일인 양 도운 덕분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한강 위 새로운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어제 정식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용이 맞느냐, 관광용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전민석 기자가 시민과 함께 타봤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에서부터 서울 한강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한 897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3분 거리에서 좀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오전 11시에 첫 배가 출발합니다. 출항까지 30분 남았는데 이미 줄이 깁니다. 9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시 도착해서. 사전 예약은 안 되고 버스를 타듯이 이렇게 요금 3,000원을 띄고 타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뱃머리 쪽 가파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여행부터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한강버스 정원은 최대 194명, 운행 첫날이라 그런지 만선입니다. 아, 구경만 한다고 하신 거예요? 타시는 건 아니고? 지도 앱을 통해서 현재 한강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잔여석도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남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박할 때마다 호줄을 묶고 푸는데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20분 늦게 망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20분 가까이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잠실 세내에서 망원역까지 한강버스와 따릉이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3시간 20분쯤 걸렸습니다. 지하철로는 51분 거리를 한참 돌아온 셈입니다. 실은 퇴근용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는 못할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처음 타본 소감은 출퇴근용으론 부적합, 관광용으론 합격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앞서 서울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장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식 운항 첫날 탑승객이 1,600명에 육박했는데요. 너무 많은 탑승객이 몰려서일까요? 오후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이 역류하고 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청테이프로 막혀있고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휴지로 잔뜩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한강버스엔 남녀 화장실 1칸, 장애인 화장실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측은 승객이 몰리면서 휴지가 한꺼번에 변기에 버려져 선박 4척 중 1척에서 화장실이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승식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면 또 뭐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가 나오겠죠.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영원한 오빠 가수 조용필이 돌아왔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18,000석이 뜨거운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가왕 조용필 씨가 KBS 광복 80주년 기획 콘서트를 통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전석을 무료로 오픈했고 응원봉 역시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데뷔 57년 차 75세의 나이에도 돌아와요 부산항해, 단발머리, 모나리자 등 28곡을 2시간 반에 걸쳐 라이브로 소화하며 가왕다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티켓팅에 실패했는데 공연 본 사람들 부럽다. 저 모습이 75세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성대가 정말 그대로다 등 누리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늦은 시각, 어두운 골목에서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 마치 자기 차인 양 태연하게 주차된 차에 올라타더니 차에 있는 현금을 찾아내 사라지는데요. 비슷한 구역에서 차터리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한 달 후 CCTV 관제센터 요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새벽 시간 갑자기 시작된 질주, 골목길과 대로변을 넘나들며 추격전이 이어졌는데요. 다리는 빨라도 골목마다 설치된 CCTV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센터 요원의 협력으로 2사람 모두 붙잡혔는데요. 누리꾼들은 CCTV 위력이 대단하다, 고생해서 잡은 범인들이니 죗값을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흙과 불을 탐구하면서 달 항아리를 빚어온 신철 작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조형미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무대와 스크린의 경계를 허물고 영화로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색을 넘어 미묘한 빛의 농담과 질감을 드러내는 달 항아리의 표면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달 항아리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시간을 축적하고 여백을 품은 기억과 사유의 장치로 기능하는데, 흙과 불, 작가의 시간과 숨결이 응축된 달빛은 관람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속에 가장 깊고 무거운 울림이 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본질만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도의 절제미죠.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전설 프랑켄슈타인이 스크린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공연장의 긴장감을 더 가까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한 영화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비장한 분위기의 서곡과 배우들의 호흡, 관객의 박수 소리까지 모두 살려냈습니다. 인물의 극적 대립을 초근접 촬영으로 제작해 오히려 무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클로즈업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씬의 어떤 장면, 이게 우리 연출님의 어떤 그런 다양한 재해석들, 그런 것들이 스크린에 보이면서 색다른 경험이 됐고, 뮤지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화적인 느낌을 분명히 더 강점처럼.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이혼 후 자녀와 떨어져 사는 주인공이 유머로 분장해 가족 곁으로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으로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 세 배우가 각자의 색깔로 무대를 끌어갑니다. 디스코, 록, 탭댄스, 플라멩고 등 다양한 음악이 흥겨운 가운데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부모의 역할이나 이혼 이후의 가족관계 등 다층적인 주제를 던지며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진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국왕 찰스 3세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영국 총리의 공식 별장인 체커스로 이동합니다. 백파이프 연주대에 환영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영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2,500억 파운드, 한화 470조 원에 달하는 경제, 기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또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관세 유예도 더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앞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100%가 넘는 관세를 책정하는 관세 전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틱톡 매각 등을 최종 합의 짓고 무역 협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금은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인 곳이 1200만 년 전엔 바다였다면 믿어지시나요? 페루의 한 사막에서 이곳이 바다였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페루 사막 한복판에서 1200만 년 전 돌고래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척추와 지느러미 뼈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돌고래 화석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화석 자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쿠카제 사막. 수천만 년 전엔 이곳이 바다였다죠. 발굴학자들은 그곳에 해류를 막아주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서 수많은 해양동물들이 번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였던 땅은 지금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어 있지만 고대 생명의 흔적은 모래 속에 봉인돼 있네요.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는 건 이제 반려인에겐 기본 상식이 됐는데요. 이걸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반려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대피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자욱한 연기가 가득 찬 주택 내부. 출동한 구조대원이 숨가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다행히 쓰러진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반려견 한 마리. 기다렸단 듯 곧장 구조대원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요. 바로 녀석의 목줄이 걸려있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반려견에게 줄을 채워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바깥으로 나온 강아지는 곧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침착하고 똑똑히 대처한 이 반려견. 훈련 한번 잘 받은 친구네요. 무면허 운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한 남성,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적한 주유소. 한 남성이 무심히 차량 앞유리를 닦으며 연료를 채우고 있는데요. 평범했던 순간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곧장 주유소 쪽으로 미끄러진 건데요. 중심도 잃은 채 옆으로 뒤집히고 맙니다. 충돌 직전 남성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어 큰 화는 면했는데요. 정신없을 법도 하지만 망설임 없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네네요.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탈출했지만 난폭 운전과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운전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사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대전, 세종과 충남, 전북 서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전주 25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욱 선선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